만나면 좋은 친구 MBC.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뉴스를 더 깊이 있게 분석하는 전주 MBC 더 체크 이몽진입니다. 다음 달 1일부터 민선 8기가 본격적으로 출범합니다. 6일 지방선거로 전라북도는 도지사와 교육감 그리고 14개 시군 가운데 8개 시군의 수장을 새롭게 맡게 됐는데요. 새로운 인물들이 펼쳐나갈 민선 8기엔 어떤 변화가 있을지 그 비전과 과제 오늘 이슈 토론 민선 8기 새 단체장에 묻는다에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초선에 두 분 모셨습니다. 유희태 완주군수 당선인, 심덕섭 고창군수 당선인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당선된 지 거의 한 달이 다 돼갑니다. 유희태 당선인, 먼저 이제 당선 소감부터 간단히 좀 말씀을 해주시죠. 한 가문에서 9명의 독립운동가가 배출된 저희 집안입니다. 저는 10번째 경제 독립운동가가 되겠다고 그런 다짐하면서 출마해서 이번에 완주 국민의 사랑과 선택으로 당선된 유희태 인사드립니다. 네, 이어서 심덕섭 당선인.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고창 군수 당선인으로 선택된 심덕서입니다. 먼저 저를 이번에 현명한 선택으로 뽑아주신 고창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침체와 소멸 위기에 빠져있는 고창을 활력이 넘치는 더 좋은 고창으로 만들라는 국민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심 당선인님. 네. 취임이 며칠 후에 있습니다. 당선 이후에 그동안 많은 지역민들과 또 유권자들을 만나셨을 텐데 유권자들로부터 주로 어떤 얘기를 많이 들으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우선 이제 당선이 되고 난 후에 우리 이제 지역 곳곳을 좀 다니면서 지역민들에게 좀 인사를 좀 드렸고요. 그 다음에 또 제가 인수위원회를 이제 꾸려서 이제 군정을 인수를 받는 작업을 또 하고 있습니다. 또 좀 지역의 조그마한 중소업체들을 좀 찾아다니면서 그분들의 애로사항 그리고 또 앞으로 지원 방안에 대해서 좀 함께 논의도 했고요. 또 어르신들 또 경로당 노인회장님들을 뵐 때는 그분들께서 주시는 말씀은 이제 선거가 끝났으니까 이제 갈등을 치유하고 이제 봉합을 하는데 힘써달라 이런 말씀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네, 선거 전하고 또 선거 이후하고 어때 주민들이 우리 당선인께 요구하는 바가 좀 다릅니까? 어떻습니까? 어떻게 체감하고 계십니까? 많이 다르다고 좀 느껴지는데요. 이제 선거 전에는 이제 제가 당선될지 말지 확실치가 않아서 그 요구한 강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당선되고 나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얼굴도 알아봐 주시고 또 직접 또 다가와서 이거 좀 해주세요. 이거 꼭 좀 신경 써야 됩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아주 좀 직접적으로 또 강하게 이야기를 하시는 걸 보면서 아 이제 내가 당선이 되었구나 하는 것을 좀 실감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유희태 당선인께서는 그동안 뭐 선거가 끝난 이후에 뭐 유권자들로부터 지역민들로부터 어떠한 요구나 요청을 받으셨습니까? 저는 이제 특히 요즘에 경제가 매우 어렵잖아요. 네. 코로나가 너무 장기화됨으로써 그래서 경제, 사회, 워낙 이제 각 층에 좀 많이 좀 두루 만나면서 그리고 완주를 한번 새롭게 좀 어떻게 좀 그간에 잘된 부분 더 발전시키고 또 잘못된 것은 좀 더 시정을 과감히 시정해서 완주를 어떻게 하면 세워갔다 이런 관계로 다양하게 좀 만나면서 또 저희가 이번에 인수위원을 15분을 모시게 됐습니다. 그분들은 좀 더 같이 연구하고 또 현장에 각 분야별로 그분들 좀 저희가 위촉하고 또 이제 인수위원장도 그날 올 때까지는 몰랐습니다. 인수위원으로 온 걸 알지만 그 자리에서 인수위원장 좀 맡아주십시오 해서 그만큼 좀 실제로 어떤 다른 것보다는 좀 일을 어떻게 뭐 공약을 잘 좀 같이 만들어갈 수 있는 이런 차원을 하다 보니까 바쁘게 지내네요. 네, 그렇습니까? 네.
그런데 선거 이야기 뭐 안 할 수 없습니다. 정말로 접전 끝에 막판 뒤집기에 성공을 했다. 뭐 이게 이렇게 많이 평가되고 있는데 개표 초반에 그러니까 개표율이 70%에 있을 때는 우리 유 당선인께서는 뭐 선두가 아니었는데 그 이후에 또 표가 대거 쏟아졌습니다. 그 개표 순간 지켜보면서 어떠한 심정이었을까요? 저는 개표를 좀 안 보았습니다. 아, 안 보고 그러셨습니까? 예. 선거 사무실에 이제 그 많은 분들이 저희 지지자분들이 참여했지만 거기에 이제 사무실이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칸막이 있어서 저는 그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제가 이제 아마 조용한 거 보니까 제가 많이 떨어지겠구나 이렇게만 느꼈고 나중에 이제 제가 개표하는 과정에서 좀 상대방이 좀 유리한 데를 먼저 개표하는구나 이 정도만 알았죠. 그래서 저는 나중에 좀 12시 넘어갔고 1시쯤 되니까 예. 좀 많은 움직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좀 소리가 나고 그래서 조금 좀 좋아지는구나 해서 좀 함성이 올려길래 그때 나가서 좀 인사하면서 저희가 마음을 다짐을 했습니다. 네, 완주 군수 선거가 어느 지역보다도 경쟁이 뭐 치열했고 또 나름 그 내부에서 뭐 잡음도 좀 있었습니다. 경선 과정도 그렇게 순탄하지는 않았던 걸로 보고 막판까지 이제 과열 열기가 있었던 걸로 이렇게 분석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주 국민들이 우리 유 당선인을 선택한 데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좀 아마 이번에 저는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을 받아서 제가 이렇게 출마를 했잖아요. 공천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검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저는 선거를 여러 번 출마했습니다. 몇 번 떨어졌습니다. 그런 과정에서도 저는 그때 최선을 다했느냐 아니 이것만 가지고 생각했지 또 원망하거나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이번도 마찬가지로 공천 과정에서 좀 여러 가지 검증이 있었죠. 도덕적이라든가 다른 여러 가지 검증 과정에서 또 공천에 좀 여러 가지 내부적이 있었지만 그런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저한테 선택할 때는 그래도 우리 경제 문제 그리고 또 제가 정치적인 경험도 제가 기업은행에 37년을 근무했습니다만은 그러한 경제적 경험과 정치적 한 13년을 제가 지금 활동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그래도 좀 저한테 기회를 한번 주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이 했는데 그래서 현명한 판단을 해주신 걸 보고 제가 또 이렇게 상당히 좀 편하게 새벽 1시부터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네. 더 책임감을 더 느낍니다. 네, 주민들의 또 유권자들의 현명한 판단에 힘입어서 이렇게 당선이 되셨다 말씀하셨는데 여러 차례 선거를 치러봤지 않겠습니까? 예, 예. 이번 선거에 좀 어떤 면을 좀 부각시키고 차별화시켰는지 뭐 간단히 좀 저는 뭐 말씀해 주시죠. 초지일관 뭐 초심을 잃지 않고 저도 앞으로 떠나더라도 그런 변화 없이 할 계획입니다만은 저는 좀 지역에서 활동보다는 중앙에서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중앙에서는 알아주는데 우리 고향에서는 유이트라면 잘 몰라요. 우리 기업은행도 적은 은행이 아니거든요. 직원도 14,000명이 되고 거기에 또 전국적인 네트워크가 있는데 아마 전국에서 기업체를 방문한 사람이 3,000개 이상 방문 저 혼자입니다. 그 정도로 저는 발로 뛰면서 현장에 모든 답이 있다 해왔기 때문에 각자의 어떤 직접 선거가 되면 그래도 저에 대해서 아는 분들이 좀 지지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많이 하면서 또 그간의 선거 과정에서 항상 2등만 했어요. 예. 근데 이번에 1등을 한 것은 그래도 지켜보신 우리 유권자님들께서 그래도 한 번은 기회를 주신 걸로 보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심덕섭 고창구수 당선인 그 이유와의 표차가 2.44% 포인트. 네, 네. 어떻게 뭐 말씀해 주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근소한 차이로 됐습니다. 뭐 현역을 누르고 당선이 됐는데 국민들의 표심 어떻게 작용했다고 보십니까? 글쎄 이제 저희도 그야말로 이제 2.5% 미만이니까 굉장히 초박빙의 승부였고요. 개표하는 그 순간순간이 그야말로 이제 심장이 수축됐다가 이완됐다가 하는 그런 것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좀 초조한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그 개표하는 과정 내내 이제 제가 좀 쭉 처음부터 끝까지 이기고는 있었고 다만 이제 표차가 줄느냐 뭐 느느냐의 그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중간에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이제 제가 이겼구나 하는 느낌을 좀 가졌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초박빙의 승부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 국민들께서 최종적으로 저를 선택해 주신 이유는 아무래도 이 변화와 혁신을 바라는 국민들의 마음이 반영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 고창이 굉장히 요즘 어렵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로 경기도 굉장히 침체되어 있고 또 인구 소멸 고위험 지역에 분류될 정도로 굉장히 위기에 처해 있는데 이대로 그냥 가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표로 연결된 것 같습니다. 좀 또 하나 좀 특이할 만한 사항은 이제 저희 지역에서 불과 한 달 반 전에 이제 대선이 있었을 때만 해도 거의 약 87% 정도의 높은 지지율을 우리 민주당 후보에게 주었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이제 민주당 후보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초박빙으로 제가 이기는 걸 보면서 야, 이 민주당에 대한 시각도 우리 국민들의 시각도 그렇게 곱지만 않구나. 이제 민주당도 다시 한번 또 한 번 더 통렬한 반성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느꼈고요. 이제 그런 제 생각을 우리 좀 민주당 통로로도 좀 전달을 좀 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우리 당선인께서는 활력 넘치는 고창을 만들겠다 이렇게 네. 선거 구호로 많이 부르짖으셨습니다. 활력 넘치는 고창, 뭐 우리가 인식은 하겠는데 그 구체적인 그 방향 또 내용은 어떤지 좀 말씀을 해주시죠. 이제 그게 이제 결국은 이제 경기 침체, 그다음에 지방 소멸 이 두 가지 요인에 의해서 이제 활력이 떨어졌다는 측면에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지향해야 가야 할 방향이 이제 활력 넘치는 고창을 만들어 가겠다는 그런 취지로 이제 슬로건으로 제시를 했고요. 이 활력이라는 것은 우선 아주 그 단기간 내에는 이제 지역 경제의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제가 공약으로도 내놨지만 우선 좀 재난지원금을 저희가 빨리 국민들에게 지급을 해서 그 돈이 일종의 마중물 형태가 되어서 지역 경제를 순환시키는 활성화시키는 그런 좀 마중물로서 좀 쓰겠다 하는 차원에서 그런 공약도 냈고 이제 곧 실천을 좀 할 것 같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활력이 넘치는 고창을 만들려고 하면 무엇보다도 이제 청년 정책입니다. 즉 청년들이 떠나지 않도록 그렇게 고창을 만들어가야 되고 또 심지어는 떠났던 청년마저도 돌아오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이제 가장 근본적인 활력 넘치는 고창을 만드는 건데 그런 이제 청년과 관련된 그런 공약들을 이번에 많이 제가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 공약들을 하나하나 이제 추진을 해 나가면서 우리 군이 좀 더 활성화되고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과거의 좋은 시절에 이제 좀 그 사람들이 많은 그런 활력이 넘치는 그런 고창을 재현, 부흥시키겠다는 그런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난 선거에서 뭐 거의 양자구도로 해서 선거가 치러졌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 당선인을 지지하는 네. 그 절반이 좀 안 됩니다만은 이런 분들과의 뭐 갈등 봉합이라든가 대립 해소 어떻게 구상하고 계시는지? 이게 저희 지역은 이제 딱 거의 이제 초박빙이다 보니까 그야말로 이제 민심이 이제 대충 한 반반 이렇게 이제 나눠져 있는 상태여서 이런 민심을 봉합하고 이제 치유하는 것도 굉장히 큰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또 수행하는 것도 저의 당선인의 큰 몫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우리 애양운동 본부 고창군 애양운동 본부에서 이제 화합을 위한 교류회 이런 것도 좀 열어주셨는데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계기로 해서 점진적으로 우리가 좀 정파를 초월해서 또 당을 초월해서 국민들이 하나가 되는 원팀을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물론 그런 수단으로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우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군정에 위원회 조직을 많이 좀 만들어서 꼭 이렇게 그 이번에 저만 지지했던 분 말고 반대쪽에 있던 분들도 위원회에 많이 참여를 시켜서 군정에 직접적으로 함께 열어가는 참여하는 그런 시스템을 좀 갖춰볼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서 단체장 당선인들은 공식적으로 인수위를 설치할 수 있게 됐죠. 인수위를 출범시켜서 지역의 현안도 챙기고 또 임기를 준비하는 그런 과정일 텐데요. 유희태 당선인, 예. 인수위원회 지금 꾸려지고 아까 15명의 위원으로 구성을 했다고 그러는데 예. 어떤 인적 네트워크를 가지고 또 인수위를 구성했으며 또
어떤 내용을 주문 많이 하셨습니까? 예. 저희가 이제 그 15명을 좀 4개 분과로 좀 나눴고요. 또 이제 농업 분야, 그다음에 또 산업 분야 다 분야별로 이렇게 좀 15명을 현장의 활동하는 위주로 저희가 지금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공약을 했잖아요. 공약을 보니까 저는 이제 이걸 했으면 좋겠다 공약을 했지만 막상 이번에 군에서 여러 가지 파트별로 분석해서 나온 자료를 보니까 제가 너무 의욕이 앞섰는지 모르지만 한 2조 5천억 원 더 있어야 네. 이게 되더라고요. 이런 것은 군에서 이렇게 그 이번에 인수위를 구성해서 업무 보고 받는 과정에서 그 집계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번에 인수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질문도 하고 답변 받으면서 공약을 어떻게 접목시 할 것이냐 이런 점에서 참고로 저는 그 시간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처음부터 같이 그자 참여해서 공부 좀 했습니다. 군의 사정도 배우게 되고 또 거기에 문제점도 알게 되고 그래서 제가 그림을 많이 그리게 됐죠. 더 한 가지는 어제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좀 우리가 지금 수소산업에 대해서 지금 전국에 3군데가 있잖아요. 안산, 울산, 완주, 전주 시범 수소하기 때문에 그 현장에 가서 많이 좀 거기서 배우기도 하고 또 설명도 듣기도 하고 또 요즘에 우리 완주가 폐기물 문제도 상당히 이슈가 됐던 현장도 인선들 같이 가서 현장의 문제점을 제대로 보고 이걸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여러 가지 있지만 한번 우리가 지난 건 지난 거지만 지금부터 해야 할 문제 이런 문제들입니다. 또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만경강이 이게 그 78.8km, 약 80km 정도 됩니다. 동상의 발원지부터 시작해서 되는데 이 만경강 기적 그러니까 우리가 대한민국에 외국인들이 한강 기적이라고 부러워했잖아요. 이 완주를 만경강 기적으로서 좀 한번 해야겠다 싶어서 이 자연과 우리 인간이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만경강을 해야겠다 해서 거기에 이제 다목적 교육, 문화예술이라든가 체육대 하더라도 어떻게 건물 짓는 게 아니고 다양한 캠핑장이든 또 나룻배, 모동역배 등등 해서 이 만경강 전체를 이번에 좀 용역도 주고 거기에 또 여러 가지 전문가들 해가지고 만경강을 통해서 1,000만 명 관광객을 바로 모시도록 해야겠다. 그 청년이 몰리게끔 해야겠다. 이런 전략 가지고 하는데 다들 좀 재미있게 그 점에 대해서 어제 만경강을 돌아보고 전부 인수위원들 뿐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함께 돌아봤습니다만은 정말 놀랄 그런 환경들 많이 발견이 됐고 잘 모르실 거예요. 아마 천연물이 무려 한 20여 종이 있다는 것도 아마 이런 것도 알게 되고 해서 앞으로 만경강이 아마 1,000만 명이 오는 것을 가급적이면 내년에도 오시게끔 해야겠다 생각하는데 제 욕심인 것 같습니다. 만경강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많은 것 같아. 네. 잠시 후에 다시 좀 들어보도록 하고요. 네, 심당선인 네. 그 인수위 활동이 뭐 한 달이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뭐 시간적 이런 제약도 이런 것도 있을 텐데 혹시 인수위를 꾸리면서 또 진행을 하시면서 어떻게 보완해야 될 점이 있다고 그러면 어떤 점을 꼽을 수 있을까요? 네. 근데 저희는 비교적 인수위를 빨리 꾸렸습니다. 네. 바로 선거 끝나자마자 바로 그 다음 주 화요일부터 작동을 했는데 그래서 조금 시간은 한 주 정도 다른 분들보다는 좀 많이 좀 벌었고요. 이제 주로 구성 자체를 선거 과정에서 좀 저를 도와주셨던 분들은 가급적 배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참신한 아이디어, 참신한 얼굴들을 좀 많이 찾아서 인수위원들을 선정을 했고 특히 젊은층 그다음에 그 실무형으로 이제 꾸렸습니다. 그래서 인수위 활동도 좀 저희가 4단계로 좀 구분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좀 관으로부터 들어봐라 해가지고 업무 보고 형태로 해서 각 칠과별 업무 보고를 좀 받고 두 번째는 좀 민으로부터 듣자 해가지고 우리 지역 내에 있는 각종 민간의 단체들을 이제 세션을 5개를 만들어갖고 간담회 형태로 해서 많은 건의사항, 의견들을 좀 듣는 과정을 거쳤고 지금 현재는 이제 현장에 가서 좀 살펴보는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현장들을 한 12개 정도 찍어서 좀 현장 탐방을 하고 있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아마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군정에 대한 비전 그리고 이제 전략 이런 것들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하고 공약을 체계화하는 그런 과정을 즉 4단계로 좀 쭉 구분을 지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그 성과가 좋습니다. 그
나름 그동안 갖추고 있지 못했던 그런 새로운 시각도 많이 듣게 되고 또 이제 토론을 통해서 여러 가지 좀 더 나은 방향을 좀 찾아내는 것 자체가 이 인수위원회에서 굉장히 긍정적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조금 좀 시간이 좀 부족하다는 것은 여전히 느끼거든요. 지금도 저희가 이제 공약이 엄청나게 많은 공약들을 내놓았는데 구체적으로 이걸 정교하게 다듬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래서 취임식 이후에도 한 1주나 2주 정도는 그 작업을 계속 해야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나 뭐 어쩔 수 없이 그래도 이번에는 선거 자체가 6월 1일 날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인수위원회도 최소한 활동 기간이 3주 이상 될 수 있어서 다른 때에 비해서 예를 들면 지난번 같은 경우는 6월 13일 날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인수위도 2주밖에 못 했는데 이번에는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좀 좋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인수위원회 또 우리 당부하신 말씀 또 네. 전체적인 군정에 대한 구상은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근데 저는 이제 저희가 그 선거 과정에서 내걸었던 그런 슬로건 그리고 이제 공약 그걸 중심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우리 현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한번 재평가해보라 하는 게 이제 저희가 인수위원들께 좀 부탁을 드렸던 거고 그걸 가지고 이제 좀 새롭게 제가 추구하고자 하는 그 방향에 맞춰서 사업들을 좀 재정비를 좀 해달라 이런 이야기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또 해야 될 일이긴 하지만 이 예산이라는 것도 사실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매년 이제 늘기만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군정이 바뀔 때 4년에 한 번씩이라도 전면적으로 제로 베이스에서 예산을 한번 재검토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인수위원회 단계가 끝나고 나면 예산 재검토 TF를 하나 만들어서 기존에 하던 모든 사업들을 한번 종합적으로 0점 기준하에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희태 당선인 네. 주요 공약으로서 만경강 기적 프로젝트 또 많은 공약 때 프로젝트라는 이런 단어를 용어를 많이 썼습니다. 예, 예. 그러면 만경강 기적 프로젝트 좀 전에도 이제 말씀을 하시다가 이제 그쳤는데 주로 어떤 내용이고 어디에 중점을 둬야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저희가 이제 335 이게 정책이라고 해가지고 예. 세 개의 이제 비전이고 세 개의 이제 목표, 5개의 이제 큰 이렇게 했습니다. 중점 과제 등등 했는데 그 중에 이제 우리가 만경강 프로젝트 하면은 그게 만경강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한강의 기적을 만들듯이 만경강이라는 기적에는 수소산업 같은 것도 같이 포함돼서 하나의 우리 상징적으로 우리 만경강을 통해서 좀 전라북도에서 1위가 아니라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고 가장 한번 앞장서는 우리 완주를 만들겠다 이런 전략에서 만경강 기적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경강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1,000만 명의 관광객을 모신다는 것은 그만큼 인프라가 돼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자연을 친환경적으로 하면서 둔치가 좀 많아요. 그 둔치 지역을 활용해서 다목적을 좀 가지고 다양하게 문화예술 공간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체육의 여러 가지 뭐 축구, 배구, 농구 등등 다양하게 좀 하고 또 요즘에 캠핑하면 완주 아닙니까? 그만큼 몰려오는데 그런 것도 좀 활용하고 거기에 또 이제 또 물고기 하면 물고기 마을 같은 것도 이렇게 접목시켜서 여기에 만경강 오면 새만금 가면 만경강을 다녀가지 않으면 뭔가 좀 참새가 방학까지 나가면 어렵다고 할 정도로 좀 더 여기는 다녀갈 수 있도록 해야겠다 이 생각이고 그 주변에 1,000대 이상의 주차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면 서울 가신다. 아마 전주 사시기 때문에 하신다면 승일자 놓고 다녀와서 자기 승일자 가져가고 하면 전주 아마 익산 이 주변 모든 게 교통의 요충지가 되고 경제의 중심지가 되고 그리고 문화예술의 중심지가 되는 이런 틀을 좀 만들겠다. 이게 저희 전략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 116개의 종목별로 이렇게 어떤 사업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운 것이 있고 그래서 335에 하다 보니까 116개가 나왔습니다. 네.
그런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려면 또 예산 뒷받침도 충분해야 될 텐데 어느 정도 예산을 가지고 있고 예산 확보 방법은 어떻습니까? 근데 저희가 보니까 그간에 보면은 자전거들 같은 것도 많이 만들고 해서 앞으로 대둔산까지 자전거들을 늘려나가고 등등 하는데 예산을 뭐 건물 진다거나 이런 게 아니고 그 자연과 같이 어우러서기 때문에 둔치를 활용한다면 그렇게 큰 예산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네. 이미 부분적으로 자전거들과 지금 이렇게 고산까지 와 있는데 이것을 좀 올려나가고 꽃길도 만들고 이미 상당히 좀 준비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좀 종합적으로 해서 저는 7월 1일 날 바로 그 영역을 좀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종합적으로 우리 78.8km, 80km에 이르는 그러한 그 어떤 설계가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 국민들한테 좀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사전 브리핑하고 해서 전체가 만들어서 만경과 기적을 정말 말로가 아니라 실제로 좀 보여야겠다 이런 전략입니다. 네. 인근 자치단체와의 또 협조 사업이라든지 협력 관계를 가지는 것도 중요할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본류가 78.8km 있지만 지리로 해서 전주천도 있고 등등 다 연결되잖아요. 또 익산에서도 만경강 문화원도 좀 준비하고 있고 등등해서 아마 우리 만경강에 좀 그런 준비가 되면은 서로 이렇게 협력 관계도 되고 서로 활용도 함께 만경강에 우리는 13개 읍면이었는데 12개 읍면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젖줄 역할입니다. 여기가 하나의 중심이 되면서 함께 연결된다면 아마 전라북도의 새로운 만경강에 좀 시대를 열지 않냐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심당선인 고창하면 뭐 노을대교를 뭐 떠올릴 수 있겠습니다. 노을대교 건립특별위원장도 역임하셨고 네. 또 교량 건설을 또 확정 지은 뭐 장본인이지 않겠습니까? 노을대교 관광 명품화 공약하셨는데 자 어떤 기대 효과가 있을까요? 뭐 노을대교는 이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부안의 변산하고 이제 우리 고창의 이제 동호라고 하는 두 지역을 해상 교량으로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는 이제 이 양 지역을 가려면 삥 곰소만이라는 곳을 둘러서 가야 되기 때문에 65km인 거리를 약 80분 정도에 걸려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 노을대교가 이제 건립이 되면 이 거리가 7.5km로 줄고 시간도 10분으로 이제 단축이 됩니다. 그야말로 굉장히 교통 이동상, 물류 이동상의 큰 대전환점이 된다고 보여지는데 저희는 이제 고창 입장에서는 이 노을대교 건립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이상의 큰 효과를 지금 노리고 있습니다. 이제 부안과 고창이 연결이 되면 많은 관광객들이 이제 내려올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고창 지역에서는 이제 관광 명소를 미리 이제 만들어줘야 되는 그런 일종의 좀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공약을 크게 이제 해놨는데 이제 앞으로 4년 또는 8년 동안에 노을대교 건립하는 것 그것도 물론 중요하게 챙겨야 되겠지만은 이와 함께 이제 노을대교와 연결된 주변 도로망도 이제 확장시키고 정비시켜야 되는 그런 과제도 좀 많고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이 교통의 또는 물류의 이동이 훨씬 더 빨라지는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그 우리 이제 고창의 갯벌이 작년에 이제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으로 지정이 되었고 또 거기에 노을대교 아래쪽에 보면 이제 동호 해수욕장이라고 있는데 거기에도 굉장히 좋은 관광지인데 이런 관광 단지를 다 연결을 시켜서 저희가 좀 생태 복합 관광 단지로 이제 조성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이제 그쪽 지역에 콘도라든가 호텔 등 대형 숙박 시설도 유치를 해서 그쪽에 좀 체류형 관광 단지가 생길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좀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이 노을대교가 내려오는 왼쪽에 이제 상하라는 면이 있는데 그 앞에 이제 해상풍력 단지가 들어섭니다. 굉장히 큰 해상풍력 단지가 이제 정부 사업으로 들어오는데 그 해상풍력 단지가 들어올 수 있는 지역에만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이 RE100 산단이라고 해서요. 일종의 재생에너지만을 쓸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들어오는 산단을 만들 수가 있는 요건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해상풍력 단지를 잘 활용해서 이쪽에 전력에너지 4차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것, 이것도 이제 저희 하나의 큰 과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노을대교를 중심으로 해서 한쪽으로는 이제 관광 자원화를 시키고 또 한쪽으로는 이제 에너지 자원화를 시켜서 이 노을대교가 앞으로 우리 고창에 청년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 곳, 또 그다음에 지역 사회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곳으로 좀 해서 우리 고창 발전의 대전환점이 될 것이다라는 취지로 이제 저희가 큰 공약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네. 인프라를 구축해서 관광 네. 명소화하겠다 그런 구상이신데 부안군과도 상생 협약을 그렇습니다. 맺었죠? 네. 그 어떤 내용입니까? 부안군과도 이제 그 노을대교 관련해 가지고 이제 같이 협업을 많이 했고요. 이제 노을대교 건립과 관련해서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는 이제 이 건립 이후의 단계에 대해서도 또 다른 이제 협업을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양 군에서 이제 서로 이해가 이제 합치하기 때문에 머리를 맞대고 긴밀하게 협의안을 또 만들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련해서 고창군이 그동안 추진해 온 사업 가운데 계승하거나 또 수정하거나 폐기할 이런 사업은 어떤 기준에서 분류를 하고 계신지 좀 간단히 좀 말씀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이 앞전 군정에서 이제 쭉 이끌어온 것 중에서도 이제 굉장히 저희가 봤을 때 고창의 발전이나 고창의 미래를 위해서는 여전히 이건 추진해야 될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사업들은 저희가 계속 계승해서 좀 발전을 시키도록 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제 우리 6.23 군정에서 좀 참 잘했던 게 이제 문화유산 그리고 문화유산 발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유네스코 유산으로 좀 등재시키는 그런 작업들을 좀 성공리에 잘 해주셨는데 이제 그런 사업들도 저희가 좀 더 계승 발전시켜서 고창 전체를 유네스코 자연유산 또는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으로 집합된 그런 클러스터로 좀 잘 연결시키는 사업을 이제 저희가 좀 해보려고 합니다. 다만 이제 다른 제가 이제 새로 시작하는 마당에서는 좀 더 이제 전시성 이벤트라든가 그리고 이제 좀 홍보성 행사 이런 것들은 좀 줄이고 국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정책, 그다음에 실용적인 행사 이런 것들 중심으로 재편을 좀 해볼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로나19 피해가 전북 지역도 뭐 많이 났습니다. 유당선인 주민들과 또 지역들이 하루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강구해야 될 건데요. 혹시 예.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아마 지금 코로나 이후에 우리 경제에 풀뿌리 넣히는 소상공인 그리고 또 잘하면 자영업자 너무너무 힘들고요 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좀 조속히 강구하려고 합니다. 그 방법은 우리가 좀 여러 가지 이제 우리 지역 상품권도 있지만 2023년 내년 1월 1일부터는 고향 기부제가 이제 법이 시행이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라도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들한테 큰 도움이 되게끔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장보기 활동 등등 하고 우리 지역에가 지금 잘 아시겠지만 전주가 205km제곱미터라면 우리가 821km제곱미터로 4배가 덥습니다. 서울보다도 덥지 않습니까? 네. 그 정도 완주가 덥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보면은 인력과 자재 완주를 하시는 분들이 우선적으로 지역의 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하도급도 마찬가지여서 지역의 기업들이 몰려오기도 하고 또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더 활성화되도록 이런 방법도 있고 정부가 이제 도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방침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방침을 우리 선제적으로 앞장서서 해나가겠다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고요. 또 이제 여러 가지 지금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좀 제가 이제 금융인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바로 우리 거기에 은행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은행 이름까지는 얘기 않겠습니다만 좀 우리 공단에 입주시키면서 또 금융 지원의 기법, 그다음에 투자의 방법 등등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국민연금공단이 거의 1,000조가 이제 되잖아요. 그럼 거기에 관계된 그 여러 가지 관계된 그 유치할 게 많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이서의 혁신도시 그 주변이기 때문에 그러한 우리 금융의 인프라를 더 구축해 나가면서 이쪽으로
여러 가지 좀 아이를 됐던 또 여러 가지 그 기업들이 올 수 있고 또 금융 관련 업종들이 다 몰려올 수 있는 이런 터지를 만들어서 새롭게 해볼까 싶습니다. 네. 그렇다 보면은 청년들을 위한 정책도 깊이 있게 심도 있게 구상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예, 예. 지역 만주하면 또 지역민들의 소규모 모임이 이제 활성화돼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민선 7기를 이어서 민선 8기 이런 관련 정책 어떻게 구상하고 계십니까? 어떻든 그 청년들의 문제가 가장 문제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몰려올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요즘에 균형교천만 해도 우리가 가장 많이 전라북도 제일 많이 오시는 분이 바로 우리 균형청이거든요. 그래서 청년들이 현재 지금 요즘에 뭐 인큐베이터라든가 벤처기업이라든가 다양한 그런 연구기관 등 해서 우리가 지금 구상하는 게 있습니다. 그걸 좀 우리가 청년들한테 알리면서 외부에서 청년들이 몰려올 수 있는 방법, 우리가 공단이 320만 평이 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좀 더 늘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같이 연구 관계를 해서 그 옆에 청안초등학교가 있습니다만 폐교가 됐습니다. 그런 단지 내에 그 연구라든가 그런 교육기관 등을 해서 수소산업에 대한 그 특화를 좀 시켜서 거기에 수산업 대학원 같은 걸 유치해서라도 이렇게 해서 젊은 청년들이 몰려올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하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창 지역도 코로나19 이후에 그런 대책이 네. 필요하죠. 좀 더 뭐 진행하고 있을 텐데 심 당선인께서는 어떤 부분에 역점을 두실 건지 좀 말씀 이 부탁드립니다. 코로나가 거의 한 2년 반을 이제 휩쓸고 지나가다 보니까 사실 우리 지역사회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시장에 가봐도 네. 굉장히 좀 침체되어 있다는 걸 느낄 수가 있고 지역 경제도 살아나질 않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 민선 8기의 이제 단체장들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현안이 민생이고 이제 경기 회복 이렇게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단체장님들이 이제 내세우는 구호를 보면 거의 대부분 민생, 그다음에 실물 경기 회복 이렇게 돼 있는데 고창도 예외는 아닙니다. 마찬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는 우선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재난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해서 그동안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국민들의 아픈 마음을 좀 위로도 좀 해드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좀 돈이 좀 흘러서 좀 그 소비를 좀 촉진하여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재난지원금을 가정당 4인 가정당 50만 원씩 지급하는 것을 이제 공약으로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게 예산상으로는 약 80억 가까운 그런 돈인데 그 돈 자체가 좀 지역을 좀 돌면 나름 또 피가 돌듯이 굉장히 좀 경기 회복에 좀 큰 역할을 할 거다라는 차원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나 마침 이제 인수위에서 좀 검토를 해보니까 재원도 좀 충분히 있고 또 이제 의회와 협조해서 이제 바로 추석 전에 이제 지급을 해서 바로 효과를 좀 볼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그뿐만이 아니고 이제 또 저희 이제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분들을 좀 집약적으로 또 전략적으로 좀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군의 좀 그 조직 개편을 통해서 소상공인만을 전담으로 지원하는 그런 팀 정도의 조직도 하나 좀 강화시켜서 앞으로 하반기에는 좀 경제를 회복시키고 경기를 좀 활성화시키는데 가장 큰 역점을 둘 계획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선거 과정에서 닭 도축 공장 네. 유치를 놓고 뭐 상대 후보와의 상당히 뭐 설전이라든지 뭐 그 격화된 그런 양상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실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이제 우리 이제 고창 일반 산업단지가 만들어져 있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입주하는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닭 도축업이 이제 들어오는 것과 관련해서 이제 주민들과 이 행정관청 간의 어마어마한 갈등이 좀 벌어졌습니다.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왜 냄새도 많이 나고 그다음에 폐수도 많이 나오는 이런 환경과 좀 동떨어진 친환경적이지 않은 기업을 유치하려고 하느냐 해서 1년 반 이상 시위를 좀 해오고 있고요. 네. 이제 행정에서는 이걸 꼭 관철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보여서 1년 반 정도 이제 갈등이 있어 왔는데 이게 사실 좀 어떻게 보면 국민들과 좀 소통을 하지 않고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다가 생긴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또 국민들과 소통을 하면서 이 문제에도 좀 원점에서 좀 제가 좀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수위원회에서 좀 치밀하게 좀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이걸 어떤 식으로든 빠른 시일 내에 이제 결론을 냈고, 그다음에 이제 그로 인해서 이제 여전히 이제 우리 기업 유치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리가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더 친환경적이고 친사회적인 ESG 기업이라고 요즘 말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기업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좀 기업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 당선인, 그 완주에서는 또 전주 완주 통합 문제가 또 새롭게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통합 추진위가 작년에 결성이 돼서 뭐 좀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간 뭐 세 차례 통합이 무산된 바 있습니다. 어쨌든 열쇠를 쥔 것은 완주 주민들이라는 것은 뭐 누구나 알고 있는데, 이 문제 뭐 아직 구체적으로 피력하기는 어렵겠지만은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 생각이신지? 여기 자료에 보니까 네. 1997년도에서 이제 반대가 됐고 2009년도에서 그 당시에 이제 64.2%가 반대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벌써 9년 됐네요. 제가 2013년은 그 상황을 잘 압니다. 네. 제가 전주에서 있었기 때문에 내용을 하는데, 그때 55.3%가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쭉 제가 분석을 해봤어요. 왜 이것을 이렇게 첨예하게 갈등이 돼가지고 찬성 반대 보면 너무나 정치적인 이슈로 가지고 무조건 찬반, 어떤 측에서는 무조건 찬성 반대. 그 선거 끝난 뒤에도 아주 투표 결과가 나온 뒤에도 갈등이 너무너무 심해가지고 서로 말을 안 할 정도로 이런 관계를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전주 통합 문제는 완주군의 국민의 모든 걸 따르겠다. 어떻게 보면 국민이 원하면 국민에 따라서 국민을 중심으로 하겠다는데, 문제는 이런 것을 완주의 그 국민들의 삶의 질을 어떻게 높일 것이냐, 경제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이냐, 전북의 발전을 시킬 거냐, 이런 차원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 갈등 요소를 없앨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전제에서 완주 국민들이 어떤 그런 논의도 않고 있는데 자꾸 의부에서 무슨 전주한 통합이 무슨 해결책 같이 이렇게 정치적으로 하는 것은 오히려 도움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완주 국민들도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에 대한 협력 관계, 그다음에 문화예술의 협력 관계, 교통의 협력 관계, 이런 여러 가지 하면서 방법을 여러 가지 같이 완주 국민이 선택이다, 모든 것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좀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고요. 완주군 군정을 이끌어가는데 무엇보다도 제일 뒷받침돼야 될 게 예산 아니겠습니까? 예. 앞으로 금융 전문가로서 또 경제인으로서 예산 확보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좀 간단히 말씀을 해주시죠. 예, 지금 현재 저희가 요즘에 보면 재정 자료라든가 재정 자주들을 많이 따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 국비라든가 더비라든가 그 활용하는 방법 등등 해서 보니까 올해 한 5,068억을 이렇게 국가 예산을 확보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제대로 해서 제가 이제 한 1조 시대를 하겠다 했는데 전체로 본 예산 한 8,000억, 8,6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로 좀 1주대 해야겠다. 이 방법은 다양한 방법이 있다고 봅니다. 저같이 이제 나름대로 연구원 입장에서는 좀 잘하면은 경제적인 경험도 있지만 정치적인 활용해서라도 네. 또 좀 해서 좀 1조 시대를 바로 열라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창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뭐 1조 원 확보 공약을 하셨는데. 저희도 저 공약에 이제 제 임기 내 앞으로 4년 내에 이제 예산 1조 시대를 열겠다라고 이제 공약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제 고창군 같은 경우는 약 7,300억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 갭이 한 2,300억 정도가 2,800억 정도, 7,800억이 되잖아요. 그래서 4년으로 나누면 1년에 한 700억 정도씩을 이제 증액을 시켜와야 되는데 쉬운 일은 아닙니다. 쉬운 네. 일은 아닌데 제가 이제 열심히 우리 군청 직원들과 함께 뛰어서 이제 그걸 달성을 해야 될 이제 미션에 봉착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장점 또 특장점이라고 하는 것은 30년 넘게 이제 중앙부처에서만 쭉 근무를 했기 때문에 중앙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들을 제가 좀 잘 만들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을 거고, 또 이제 만들어진 사업을 이제 중앙에 이제
그 여러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잘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해서 예산으로 이제 확보해오는 그거에서는 좀 장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뭐 신발끈이 떨어질 정도로 열심히 뛰는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우리 같이 이제 고창 같은 경우는 이제 재정 자립도가 약 8.5%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중앙에 또는 도에 예산을 많이 의존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좋은 사업들을 개발하고 이제 그 중앙이나 도에서 원하는 그런 또 사업이 우리 고창군의 수요와 딱 부합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발굴해내는 게 그 관건이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토론회를 마칠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 두 분 민선 8기 수장으로서 국민들께 한 말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우리 심 당선인부터. 네, 다시 한번 또 우리 고창 국민 여러분께 저를 뽑아주신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올리고요. 이제 제가 당선이 됐고 이제 7월 1일 날 취임을 하게 되면 이제 진짜 군수가 되는데, 사실 책임감이 많이 무겁습니다. 무거운 책임감만큼 더욱 열심히 뛰고 또 부지런히 움직여서 우리 고창군이 진짜 활력 넘치는 더 좋은 고창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성원과 관심, 지원을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희태 당선인. 완주 국민 여러분, 이번 선거에서 많은 지지를 해주셔서 제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역 경제를 살리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으로 생각하면서 겸손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두가 누리는 미래 행복도시 완주를 실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미래 행복도시 완주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까지 평소에도 저한테 질타도 해주시고 많은 충고도 주셨는데 변함없이 해서 초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우리 국민과 더불어 함께를 소망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민선 8기 지방정부가 챙겨야 할 과제들이 한둘이 아니겠습니다마는 무엇보다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경제를 회복하고 민생 안정에 신경 써야 할 텐데요. 새 인물에 대한 기대와 변화의 열망에 부응해야 할 테고요. 민의를 충분히 반영한 정책과 비전으로 민선 8기를 이끌어갔으면 하는 바람도 가져봅니다. 더 체크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